오늘은 디스크 탈출증의 형성과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란 무엇인지,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추간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섬유륜과 수액입니다. 섬유륜은 바깥쪽에 위치한 더 단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내부 부분은 수액입니다. 이 부분은 스펀지처럼 더 부드러운 디스크에서 더 말랑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섬유륜은 디스크에서 더 단단한 부분으로 이 섬유륜이 내부의 수액을 잡아주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은 바로 이 내부의 수액이 담당합니다. 즉,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하며 척추에 가해지는 수직 하중이 이러한 추간판을 통해 척추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도록 해줍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는 돌출입니다. 돌출은 수액의 위치가 변하지만 섬유륜의 완전성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바깥쪽 섬유륜이 아직 온전한 상태에서 돌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돌출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수액이 신경뿌리 쪽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수액이 밀려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밀려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위와 아래에 인접한 척추뼈에 의해서만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원래는 압력이 디스크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어떤 움직임을 합니다. 즉, 머리를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몸을 숙이거나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항상 디스크가 불균형한 하중을 받게 됩니다.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 즉 어떤 순간에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일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추가적인 하중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손에 무게를 들고 있거나 어깨에 바벨을 올려놓았을 때, 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돌면서 넘어질 때 발생하면 그때 근육경련이 일어나거나 척추뼈 자체가 회전하거나 부분 탈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 막까지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 의미는 갑작스럽게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변화하거나 오랜 시간 잘못된 압력이 추간판에 가해질 때, 이런 현상은 요추 전만이 평평해지거나 골반의 위치가 잘못되어 모든 요추에 가해져야 할 하중이 아래쪽 요추에 집중될 때 발생합니다. 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추 전만이 평평해지면 하중이 경추 아래쪽 디스크에 더 많이 가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그 디스크들도 점차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즉, 돌출이나 추간판 탈출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 한순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돌출로 수액이 어느 한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신경근 쪽이든 척수 쪽이든 어느 방향으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실제로 추간판 탈출은 섬유륜이 찢어질 때 발생합니다. 섬유륜도 나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섬유들이 찢어지거나 섬유륜이 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섬유륜의 결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수액이 압력 때문에, 물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꽤 강한 압력입니다. 이 압력 때문에 수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근에 가해지는 압력이 여러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 즉
돌출에서는 수액의 추가적인 이동이 섬유륜 전체에 의해 제한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수액이 얼마나 밀려나오든 그만큼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경근이 압박되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근이란 무엇일까요? 신경근이란 척추 내부, 척수관 안에 척수가 있고 척수에서 각 척추뼈 사이마다 한 쌍의 척수 신경근이 나와서 각각이 특정 신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각 신경근은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지배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근들은 추간공을 통해 나옵니다. 구멍, 즉 추간공을 통해 나오며 이는 척수의 연장선으로 특정 신경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디스크에서 종종 추간판 탈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근에서 좌골신경이 형성됩니다. 이 신경은 둔근, 이상근, 허벅지 신정근, 후경골근의 신경지배에 관여합니다. 바로 이 근육들이 매우 자주 약해지는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이럴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어떻게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즉, 이 수액은 항상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섬유륜 안에 있어야 하고 섬유륜이 파열되어 수액이 밖으로 나오면 바로 이 수액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 부위에서 즉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수액 부분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것은 항원, 즉 이물질로 인식되어 우리 몸이 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밖으로 나온 수액 주위에 즉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 반응은 바로 이 수액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이 파괴됩니다. 다시 말해, 염증 반응이 이 수액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무엇일까요? 동시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뿌리에도 염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근염, 즉 신경뿌리 자체의 염증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과정이 끝난 후에는 여기에서 유착 과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염증 덕분에 수액이 파괴되는데, 즉 수액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 탈출이 생긴 원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에 1mm, 2mm, 3mm가 파괴된다고 해도 같은 달에 다시 그만큼 어쩌면 더 많이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이 수액의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온 원인은 치료 없이는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해서 디스크의 한 부분이 튀어나오고 다른 부분이 파괴되고 한 부분이 튀어나오고 또 다른 부분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더 나아지고 어떤 때는 더 나빠집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디스크 탈출 조각의 분리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먼저 분리가 일어납니다. 즉, 디스크의 일부 조각이 나머지 수액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이것은 보통 꽤 큰 디스크 탈출에서 발생하는데, 이 디스크가 아래쪽 척추뼈, 즉 척추체 위에 매달려서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액과 위쪽에 있는 탈출된 디스크 조각 사이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조각이 떨어져 나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이미 떨어진 경우 외과적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어느 한 곳에서 떨어져 나가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신경뿌리를 압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의 예비가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이 신경뿌리가 여기에서 어떻게든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 보통은 완전히 눌리게 되고 신경뿌리의 혈관이 압박되어 점차적으로 괴사하는 허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탈장 치료는 수술적으로 하나요? 수술도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이 모든 수액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긁어내서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시도해봤고 이 수액의 일부만 제거하는 것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섬유륜이 파열되고 똑같은 탈장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섬유륜을 제거하는 것도 시도해봤습니다. 거기에 뭔가 어떤 임플란트를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잘 고정되지 않고 결국에는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국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과적 치료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그냥 모든 수액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추간판 자체의 높이가 줄어들고 척추뼈 사이의 추간관절에서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의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점은 몇 년이 지나면 이 척추운동 분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접한 디스크에서 똑같은 탈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여러 배로 증가하고 그 디스크들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탈장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증상인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즉, 무엇을 하는지. 디스크 탈장 환자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항염증제로 치료합니다. 주요 치료는 이 부종과 염증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효과는 들쭉날쭉합니다. 만약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몇 달 동안 치료한 후에 수술을 받으러 보내고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와 함께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수술 없이 탈장을 치료하는 원칙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탈장을 없애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탈장이 튀어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그걸 다시 안으로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수액 부분이 더 이상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인접한 디스크에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이미 탈장이 나온 이 추간판에 과도하게 걸린 하중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탈장이 허리에 있다면 말이죠.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허리 척추 자체를 안정화시키며 허리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모든 근육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모든 근육을 무작정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약한 근육을 찾아서 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각 근육마다 작동하지 않는 데에는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둔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 지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상근이 짧거나 천장관절이 불안정하면 둔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근육마다 그만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정화시킵니다. 허리나 목 부분의 척추를 근육으로 안정화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여기서는 척추를 근육이 지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근육이 대칭적으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쪽 근육이 훨씬 더 강하거나 다른 쪽이 훨씬 더 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짧거나 약한 근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추간판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마침내 얼마 후에 대략 예를 들어 만약 탈장이 5mm, 즉 0.5cm라면 완전히 줄어드는데 반년이 걸립니다. 이 섬유륜이 흉터로 아물려면 최소 반년이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수액이 더 이상 밀려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밖으로 나온 부분이 파괴되고 그 디스크 부분이 다시 흉터로 아물게 됩니다. 여기 흉터가 생깁니다. 즉, 탈장이 다시 돌출로 바뀌고 역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다시 돌출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섬유륜과 수액이 함께 튀어나오는 단순한 돌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흉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영상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보입니다. 불안정성과 근육의 비대칭을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움직임 패턴을 회복한 후에 말이죠. 왜냐하면 이 최대 하중은 단순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걷거나 걸음을 옮길 때 최대 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 중 하나가 요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강한 요근이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걸을 때 작동하고 다른 쪽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대칭적인 척추 움직임이 생기고 이것이 계속해서 디스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부, 즉 수액 부분에 손상이 가는 것이죠. 디스크의 내부, 수액이 계속해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술 없이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놀라워하시는데 주사로도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아주 방대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것들을 해야만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